부자들의 새해맞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부자들이 연말과 연초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가볍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. 연말하고 연초에 인사이동을 많이 하죠. 자리를 옮기고 층을 옮기고 누군 아예 근무지를 옮기기도 합니다. 그때 내가 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원래 하던 업무를 좀 못해서 내가 밀려난 건지, 아니면 새로운 일이 중요해서 내가 그 일을 맡게 된 건지, 아니면 그냥 상사의 어떤 장기 노름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. 인사고과는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. 이 인사고과라는 게 참 좀 그래요. 답이 없어요. 왜냐? 내가 제일 열심히 한 것 같거든.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저 팀장 잘 맞춰주는 저놈들만 고과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요. 이게 아무리 인사고과라는 게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. 애초에 그래요. 그래서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툴툴 털어버리고 신나는 마음으로 임장 가세요. 괜히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임장 가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배움과 운동의 기쁨으로 풀어버리는 거죠.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.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 연락처를 한번 쭉 보세요. 제 예상에 80% 정도가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. 그리고 카톡 연락처도 한번 쭉 보세요.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 좀 적을 텐데요. 그렇지만 역시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프로필 사진을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. 그런 연락처들은 깔끔하게 지우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끔씩 어떤 몇몇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고 가끔 생각나고 좀 나름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연락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. 잘 지내지? 어디 지나가는데 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. 새해 복 많이 받아. 이런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 상대방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헤어진 여친이나 남친한테 하면 안 돼요.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. 헤어진 남친과 여친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가 뭔 줄 아세요? 네, 바로 나의 성장과 성공입니다. 그리고 내가 정말 평소에도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할 수 있고 편하게 만나는 친구는 몇 명인지, 나의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인지 한번 써보는 거죠. 그 수가 적어도 상관없어요. 진짜 친구는 많냐 적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깊이가 더 중요한데요. 내가 잘 되었을 때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, 이게 더 중요합니다. 친구라고 하지만 은근히 경쟁하는 사이는 찐친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들 주변에 찐친이 있나요?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충분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해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? 맞습니다.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고요.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될 겁니다.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세 번째, 돈 정리입니다. 이건 평소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24년에 큰 돈 나간 것들을 한번 보고 그 큰 소비가 2025년에도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, 2024년에는 회사에서 성과급 포함 총 얼마를 받았고 내가 총 얼마를 썼고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지 한번 보는 건데요. 이거는 연말정산할 때도 볼 수 있지만 카드 내역서를 뽑아서 쭉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2024년에 후회되는 소비가 있다면 2025년에는 안 해야지, 올해는 얼마를 모아야지,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상여금을 받는 곳들이 있어요. 이걸 마치 잉여 자금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계획에 없던 돈이니까 막 쓴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. 대출이 있다면 대출 갚는데 쓰던지, 뭐 갈아타기 하고 싶으면 그 갈아타기 비용에 태우던지 그렇게 해보시고요. 자가에 살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어느 정도고 또 저렴한 금리가 있다면 갈아타면 좋겠고요. 혹시 내가 큰 돈을 너무 깔고 있는 건 아닌지 볼 필요가 있겠고, 또 다른 케이스로는 어디로 갈아타기를 할 것인지, 얼마가 더 필요한지, 그 돈을 내가 얼마 모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좋겠습니다. 전세 살고 있다면 내 집 마련은 언제쯤 어디에 할 것이고 그 전에 얼마를 어떻게 모아서 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. 혹시 부모님과 살고 있다면 나가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모님이랑 일단 같이 살면서 대출을 좀 더 일으켜서 좀 더 나은 거 한 채 사두고 나중에 나가서 그 집에 거주해야지,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혼자 나가 살게 되면 월세, 관리비, 생활비 이런 게 은근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에요. 네 번째, 나의 외모 점검입니다. 내가 너무 많이 살이 찌진 않았는지, 그러면 운동과 식습관을 좀 조절해야겠고요. 피부가 거칠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일찍 자는 습관, 혹시 여드름이 좀 자주 난다면 기름진 음식을 섭취를 덜 해야겠죠. 제가 말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외모인데요. 그런 외모조차 중요하지 않다, 성격과 인성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보여짐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어느 정도는 가꾸고 안 가꾸고는 입냄새가 나냐 안 나냐 같은 예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.
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나는 누구인가? 이것에 대한 고찰입니다. 나는 잘 살고 있나?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? 즉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. 2024년에 내가 부끄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, 화가 났던 순간, 기뻤던 순간, 감동적이었던 순간, 즐겁게 본 영화나 드라마 이런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거죠. 이렇게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한 해도 잘 살아온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너무 자기 자신한테 팍팍하게 굴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고 자상하게 한번 도닥여주세요. 2025년도에도 우리 같이 잘해봐요. 안녕.